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3개월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회의 자리에서 열심히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던 순간. 명절 가족 모임에서 좋은 말을 했는데도 그냥 흘러갔던 기억.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마주했던 그 순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받고 가볍게 취급당했던 그 억울함.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밤새 돌아보면 정작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한 내용은 틀리지 않았는데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걸까요? 더 힘든 건 이런 일이 반복될 때입니다. 괜히 말했다는 자책이 쌓이고 내 말은 아무 소용없나 보다는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50대인데도 모두가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어른답게 만들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말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은 무게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들립니다. 같은 조언을 해도 누군가는 역시 그분 말씀은 다르다는 반응을 얻고 누군가는 꼰대네 하는 한숨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구분하는 어른 말투와 애 같은 말투의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증명한 말 한마디가 만드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서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열심히 말했는데도 반응이 없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회사에서 30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내가 예전에 비슷한 일 했을 때. 하지만 후배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끄덕이다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만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며 응, 알았어 하고 흘려듣습니다.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화제로 넘어갑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당신이 의견을 냈습니다. 당신은 신문도 열심히 보고 뉴스도 챙겨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당신 말은 없었던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말투가 이상한가? 괜히 말했나? 더 심하게는 나이만 먹었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밤에 누우면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말한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 들었을까요? 하지만 여기 당신을 위로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0년에 걸쳐 진행한 첫인상 판단 실험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 연구팀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화 장면을 녹화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청자들이 화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단 7초 만에 판단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7초 안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7초요.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시간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판단의 기준입니다. 연구팀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로 상대를 평가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신호가
먼저 작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신호가 신뢰도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말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빨리 말해야 들어줄 것 같아서 서두르는 그 마음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여유롭고 확신 있어 보였습니다. 둘째, 목소리 톤입니다. 높고 날카로운 톤은 흥분해 보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톤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톤이 다르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됐습니다. 셋째, 침착함입니다. 말을 더듬거나 망설이거나 그러니까 같은 군더더기가 많으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면 전문가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말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있든 없든, 전문가든 아니든, 경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말하는가만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말이 빠르고 톤이 높고 망설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요. 반대로 천천히 낮은 톤으로 확신 있게 말하면 내용이 평범해도 깊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 말은 들어봐야겠네. 이렇게요. 실제로 한 참가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63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측정했을 때 그의 신뢰도 점수는 하위 20%였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빠르고 설명이 길었고 중간중간 그게 하며 망설였습니다. 연구팀은 그에게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문장을 짧게 끊으세요.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단 2주간의 연습이었습니다. 2주 후 그가 다시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신뢰도 점수가 상위 30%로 올라갔습니다. 말한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신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당신의 말이 무시당한 건 당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신호가 잘못 전달됐을 뿐입니다. 마치 좋은 물건인데 포장이 허술해서 아무도 안 사는 것과 같습니다. 명품 시계인데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으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당신의 60년, 70년 인생은 명품입니다. 단지 포장, 그러니까 전달 신호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의식하고 연습하면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세요.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상대가 듣든 안 듣든 천천히 말하세요.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추세요. 흥분해서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게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대신 잠깐 침묵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단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호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존중은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 말이 보내는 신호의 결과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손자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이 게임은 중독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공부할 땐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게 좋고 친구 사귈 때도 신중해야 하고 하지만 중간에 손자가 끊어버립니다. 할아버지, 알았어요. 이제 공부할게요.
친구들 모임에서 유럽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곳을 갔는데 정말 좋았고 루브르 박물관은 이렇게 둘러봐야 하고 숙소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고.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지자 사람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래요? 좋았겠네요. 그리고 다른 화제로 넘어갑니다. 며느리에게 살림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게 맛있고, 빨래는 이렇게 하면 덜 상하고, 청소는 이 순서로 하면 효율적이고. 하지만 며느리는 내내 하면서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당신의 조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건가? 사람들이 나를 수다쟁이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더 속상한 건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가볍게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관심 있게 듣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을 피합니다. 좋은 뜻으로 자세히 말해줬는데 사람들 표정에서 또 시작이네 하는 게 느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기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떠들어댔지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납니다. 내가 너무 오버했나? 사람들이 지루했나? 그렇게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다음엔 말을 줄여야지. 하지만 여기 당신에게 희망을 줄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 연구팀은 기업 임원,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500명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회의에서 말하는 방식, 강의하는 방식, 조언하는 방식을 녹화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평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이 짧고 간결한 사람일수록 전문성과 신뢰도, 평가가 평균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3분 동안 설명한 사람보다 1분 만에 핵심만 말한 사람이 훨씬 더 신뢰받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유였습니다. 연구팀은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짧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나요?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굳이 다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깊이가 있다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마치 큰 바다처럼 보입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건 조금뿐이지만 그 아래에 엄청난 깊이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더 많이 알 텐데 왜 다 말하지 않을까? 겸손한가? 신중한가? 아니면 정말 자신감이 있어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건가?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얕은 웅덩이처럼 보입니다. 다 보여줬으니 더 이상 숨겨진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게 다인가 봐. 그래서 다 말하는 거겠지. 실제로 한 참가자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71세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그건 저래서 저렇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만 손주들은 듣는 척만 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후 이 할머니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고 걱정될 때 예전 같았으면 게임의 해로움에 대해 10분은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게임 재미있니? 응, 재밌어. 그래. 할머니 생각엔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짧았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요? 왜 1시간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설명하면 듣는 척만 하던 손주가 이번에는 먼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줄이니까 손주가 궁금해한 겁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같은 내용의 강연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A 버전은 40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하는 버전, B 버전은 15분 동안 핵심만 말하는 버전. 결과적으로 B 버전 강연자의 전문성 평가가 38% 더 높았습니다. 청중들은 B 버전 강연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 여백을 둘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이야 하고 증명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말수가 줄어든다고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의 경험은 그대로입니다. 지혜도, 노하우도, 인생의 교훈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명품 장인이 군더더기를 다 깎아내고 핵심만 남기는 것처럼요.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조각은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제거하면 핵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사람들 마음에 박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을 줄인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앉아 계십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당신께 묻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말을 아끼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면 대화가 멈춥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짧게 말합니다.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게 바로 말을 줄인 사람이 얻는 힘입니다. 말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백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어른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남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 아빠 키워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요즘은 달라요라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손자가 진로 고민할 때 할아버지가 평생 직장 생활 해봐서 아는데 안정적인 게 최고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그건 할아버지 시대 얘기잖아요 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배 직원에게 내가 이 일 30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꼰대 시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선의로 나눠주려던 경험인데 왜 잔소리가 됐을까요? 내가 평생 겪어서 아는 진짜 지혜인데 왜 아무도 듣지 않을까요? 더 속상한 건 요즘 애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대화가 끊긴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내 경험이 쓸모없어진 것 같아. 스스로가 낡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위로할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8년간 진행한 권위 인식과 조언 수용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2,3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언을 들려주고 어떤 조언을 실제로 받아들이는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험을 앞세운 조언보다 공감으로 시작한 조언의 수용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조언인데도
말하는 순서와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이 먼저 들 때 비로소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조언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면 상대방 뇌는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또 가르치려고 하네. 내 상황은 모르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닫힌 문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지. 그럴 수도 있겠네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상대방 뇌는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하는구나. 그제야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6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육아 조언을 할 때마다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 남편 키워봐서 아는데 밤에 젖 물리면 안 되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요즘은 달라요라며 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을 바꿨습니다.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밤에 깨면 엄마도 못 자서 얼마나 힘들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좀 나았던 것 같아. 한번 시도해볼래? 놀랍게도 며느리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조언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당신의 경험이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60년, 70년을 살며 쌓은 그 소중한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전달하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경험 조언의 시대였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감 경험 여운의 시대입니다. 먼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 경험을 나누고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며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같은 조언을 해도 끝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수용률이 40% 올라갔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끝내는 순간 사람들은 조언을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손주에게 말합니다. 취업 준비 힘들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 많이 했어. 그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더니 좀 나았던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손주가 먼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듣는 척만 하던 손주가 이제는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으로 시작한 조언의 힘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순서를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인식합니다.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값집니다. 다만 그것을 나누는 방식만 시대에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마치 좋은 약을 쓴맛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감미료를 살짝 입혀 먹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요. 조언이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와 의견이 달라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결국 자녀는 네, 알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녀는 당신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하는 표정만 남았습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가 틀린 정보를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사실과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당신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겼지만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틀린 걸 바로잡아준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고 나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걸. 말로 이기면
사람을 잃는다는 걸. 여기 당신의 경험을 증명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갈등관리연구소에서 12년간 진행한 대규모 조사입니다. 연구팀은 부부, 가족, 직장 동료 등 3,500쌍의 대화를 장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이긴 사람과 관계의 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화에서 논리적 우위를 점한 경우 관계 만족도는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이긴 사람은 기분이 좋았지만 진 사람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논쟁 중간에 한 번 물러난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인정한 사람은 신뢰도, 평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장은 진 것 같았지만 6개월 후, 1년 후를 보면 오히려 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관계를 선택한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68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창업은 위험해. 통계를 봐봐. 10개 중 9개가 망한다고. 아버지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는 제 꿈을 모르세요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겼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1년 후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잔소리만 들을 텐데. 아버지가 이긴 그 순간 아들은 아버지를 조언자가 아닌 비판자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 70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어린이집 보내는데 경력 단절되면 어쩌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을 거야.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논쟁을 포기한 겁니다. 2년 후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 복귀를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논쟁을 피했던 그날, 며느리는 할머니를 믿을 수 있는 조언자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당신이 져준 게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눈앞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논쟁에서 물러난 사람은 3년 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연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년 후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논쟁에서 이겼다면 자녀는 당신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날 줄 알았기에 자녀는 당신을 믿고 찾아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한 고민이 생기면 당신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 말은 안 많지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거야. 이게 바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얻는 힘입니다. 당장은 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긴 겁니다. 논쟁은 졌지만 신뢰는 얻었습니다. 신뢰받는 어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통계가 증명한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 말을 천천히 하고 말수를 줄이고 공감부터 하고 논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60년,
70년을 한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바꾸면 이상하지 않을까?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당신을 위로할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0년간 진행한 장기 인간관계 신뢰도 추적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성인 4,200명을 대상으로 말하는 방식을 바꾼 사람들의 관계 변화를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시행착오, 말로 인한 오해와 실수들은 통계적으로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87%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했는데 무시당하고, 좋은 뜻으로 조언했는데 거절당하고, 논쟁에서 이겼는데 관계가 멀어진 경험들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60대, 70대에 말하는 방식을 바꾼 사람들은 5년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조언 요청 빈도는 평균 56% 증가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유지율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잔소리하시겠지 하며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명절 모임에서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회적 신뢰도 평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고 물었을 때 말을 바꾼 사람들의 점수가 5년간 평균 41% 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이 밝혀낸 핵심 요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평가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이 그렇구나로 바꾸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여백 있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고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것.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래 하는 대신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72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대학 전공을 고민할 때 예전 같았으면 공대 가야지. 그게 안정적이야 라고 단정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고민되지? 할아버지 생각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놀랍게도 손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걸 고려하셨어요? 예전에는 듣는 척만 하던 손주가 이제는 할아버지의 경험을 궁금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69세 할머니는 며느리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꾼 후 관계가 변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고 여백을 두었습니다. 6개월 후 며느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가 말을 바꾼 순간 며느리는 할머니를 비판자가 아닌 조력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어른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 인정하고 여백을 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연구 결과, 말을 바꾼 후 평균 3개월 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관계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년 후, 당신은 소리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 모임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어. 예전에는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말을 기다립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한 고민이 생기면 당신을 떠올립니다.
그분 말은 한번 들어보자. 당신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어른다운 어른입니다. 나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의 양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결국 증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은 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결국 증명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무시당했던 건 능력이 아니라 말의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말의 속도, 톤, 침착함만 바꿔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둘째,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말수를 줄인다고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셋째,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감으로 시작해야 조언이 들어갑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넷째, 말로 이길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논쟁에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존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어른은 통계가 증명합니다. 말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60년,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값집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말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설명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건 틀렸어.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많이 힘들지로 시작해보세요. 논쟁이 생기면 한 번쯤 물러나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3개월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1년 후에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분 말은 한번 들어보자가 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